아, 오늘은 뭐 딱히 재밌는 일은 없었고, 기사를 보니까 주식이 오르는데도 이제 뭐 다들 어디까지 오를지 불안해하죠. 기사도 이렇게 나오고, 어디까지 오를까. 그러면서 뭐 돈은, 어디, 다들 얘기하는 게 뭐 돈은 옛날보다 많이 버니까 주식이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 얘기예요. 오늘 간단하게 코스닥 보면 지난주에 줄 꺼놓은 건데, 음, 지난주에 보고 바이오가 이제 바이오 위주로 코스닥이 오를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오늘 바이오가 좀 많이 올랐고 살짝 넘어갔죠. 이게 넘어갔으니까 지난주 말한 대로 740 정도는 터치하면 그 이후에 뭐가 뭐 또 중국 핑계로 떨어지든 또 금리 이유로 떨어지든 그때쯤 되면 떨어질 때 돼서 떨어지는 건데 뭔가 다른 이유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하고 종목을 보죠. 오늘 좀 안 좋았던 게 바이오가 오늘 참 많이 올랐는데 옵티팜이 많이 떨어졌죠. 보면 얘를 사려고 했는데 얘가 보면 얘가 첫 번째로 살만한 지점이긴 했어요. 어제가.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상장가 상단 터치하고 올라갈 때 놓친 게 아쉬워서 계속 보고 있다가 빠져라 빠져라 했는데 빠지길래 사려고 했는데 분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상으로는 여기까지 쌍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분봉으로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30분봉을 보면 얘가 첫 번째 상승할 때가 여기가 상한가요. 26일이 상한가 치고 눌리고 가장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점까지 다시 눌렸다가 한번 간 거예요. 그게 얼마냐? 그게 1,800원. 그리고 거기를 다시 내려온 거예요. 사실 여기는 원래 했던 지점은 다시 상승했던 지점. 여기를 잡은 거죠. 어저께 지점. 여기도 사실 살만한 지점이고 여기도 살만한 지점인데 어제 말하기에는 11,200원을 깨면 팔라고 했는데 지금 또 팔기 너무 아깝죠. 여기서 이게 지금 팔면 최저점 매도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안 산 사람은 신규 진입을 하고 짧게 볼 시기다. 왜냐 여기서 빠져봐야 3% 5%에서 끊을 수 있고 오르면 몇 프로야? 14,000원 이상은 볼 테니까 한 20%는 위로 보죠. 그러니까 아래로는 3%에서 5% 위로는 20%까지 볼 수 있으니까 팔기는 너무 아깝다. 아마 샀으면 오늘 5% 빠졌지만 시초에 샀으면 6% 7% 털렸을 거예요. 뭐 판 사람도 있겠지만 얘는 만약에 안 팔았으면 좀 더 손해 볼지라도 들고 가보자. 좀 더. 그리고 안 산 사람들은 오히려 신규로 들어올 만하다. 거래량도 그렇게 터진 거 없죠. 이게 하락하면서 봉은 크지만 거래량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회사를 봤는데 뭐 지배구조나 딱히 뭐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거 아니라서 악재가 있어서 빠졌으면 거래량이 터졌겠죠. 다시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지점이다. 얘를 3분 동안 했네. 그리고 그 종목을 보면 유한양행 이거는 사실 저도 들고 있는 건데 2% 정도 갈 줄 알았더니 오늘 꽤 많이 움직였어요. 얘는 다시 보면 이날 갭상한가 뜨고 그 다음날 공매도를 오지게 치다가 그 공매도를 그냥 다 갚았어요. 며칠 내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수가 계속 들어오죠. 얘는 별로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뭐 2%씩이든 계속 오를 것 같고. 근데 이미 사라고 한 시점부터는 한 8% 올라서 좀 부담스럽고 넷마블이 다시 살만해졌는데 얘는 2% 3% 빠지면 다음날 2% 3% 오른다 그랬잖아요.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같은 시점에 샀으면 또 오르겠죠. 얘는 한 두 달 보기에 괜찮고 그리고 호텔신라도 이날 15일날 보고 16일날 사라고 했으니까 16일날 아무 때나 샀어도 지금 이익이겠죠. 그리고 얘는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때 말했듯이 임대료도
뭐 조 단위로 줄었기 때문에 몇 년으로 봤을 때 괜찮다. 그리고 이게 첫 거래가 세게 다시 들어온 시점이다. 이게 만약에 뭐 이만큼 올라서 뭐 N자로 오른 다음에 거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위험할 텐데, 지금 처음 들어오고 쉬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고가놀이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고, 뭐 중국 수혜주로 접근해도 되고, 뭐 이래도 저래도 좋고, 비중을 좀 실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있었지? 신세계는 호텔신라랑 똑같으니까 언급을 안 하고요. 오스코텍을 팔라고 했는데 다시 들고 있어도 되게 됐죠. 제가 16일날 팔라고 했으니까 오늘 팔았으면 뭐 거의 다시 회복하고 판 거니까 괜찮고, 안 팔았어도 다시 들고 있을만 하고, 얘는 유한양행이랑 같이 갈 텐데 유한양행이 약간 상징성이 크고 걔는 또 매출액이 워낙 받쳐주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게 있어요. 안티프라임을 많이 바르니까. 안티프라. 그리고 뭐야, 헛소리 하다가 말이 꼬였네. 그리고 AD,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가 사실 전고예요. 전고라서 15일날이면 팔아야 됐죠. 16일날이면 고민해야 됐고, 19일날이면 고민하다가 이제 다시 사야 돼요. 왜냐, 여기서 이게 빠지려면 16일날, 오늘이 이거보다 16일 팬들보다 낮아야 돼. 이렇게 9월 6일처럼 고점 찍고 차례대로 빠져야 되는데 오늘 안 빠졌어요. 이게 고가노를 하겠다는 거예요. 고가노를 하겠다는 건데, 고가노를 한다는 지점이 약간 애매하죠. 전고점 부근에서. 전고점 부분이면 이제 그 매도 심리가 강해서 팔아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죠. 그 거래량도 터졌고, 전고점이 거래량도 훨씬 적었고, 여긴 사실 크게 물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전고점, 이 전고점은 옛날 초반 7월 30일 이쯤에서 오히려 많이 샀지. 근데 여기는 사실 넘어갔고, 7월 30일은 넘어갔고 9월 6일은 고점이라 보기에 약하다. 그리고 수급이 그저께 엄청 세게 들어왔다. 요거 좀 팔려면 지들이 올려야 팔겠죠. 얘는 전형적인 고가놀이로 한 일주일 보는. 그러면 오늘 또 보면 옵티팜이랑 AD 두 개 정도 신규로 추가하면 되겠네요. 오늘 옵티팜이 많이 떨어져서 혀가 꼬이네. 그리고 뭐지, 궁금한 종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보고 좋은 거 있으면 다음 방송에서 한 번씩 언급할게요. 하루에 한 종목 정도만. 그리고 진짜 내일부터 5분 안에 끊는다.